아까 봐보니까 저 첫째 시간에 마지막 아토피 그 하나 나와서 사례 발표하는 게 있었죠. 네. 네, 그 친구 제가 치료를 했던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아토피를 난치성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봐볼 때는 너무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난치성으로 갔었지, 원리를 알고 나면은 유치원 수준에서 상식만 지키면은 아토피는 다 나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환경부에서 최초로 건립한 아토피 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식적으로 제가 1호 센터장을 했었고요. 작년 5월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례 발표했던 그 친구가 일본에서 20년간 있던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국내에 있으면서 아토피 나아가는 과정, 그 앞에 이제 7개월 동안 욕조에서 생활하는 과정을 일본 사람들하고 계속 영상 통화를 했었어요. 하루하루 악화되어 가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다. 저를 만나서 발표대로 5주 만에 실려오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이제 탁구를 하니까 이 원리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일본의 중증 아토피한들 몇 명이든지 데려놓고 나면은 내가 무조건 치료를 시키겠다 해서 1월 달에 일본에 갔었습니다. 얼굴에 아토피가 심해서 50대 중년 아줌마였었는데 마스크를 하고 평생 사신 분인데 11일 만에 마스크 벗고 얼굴 깨끗하게 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토론회가 벌어졌었습니다. 일본의 학자분들하고. 원리가 뭐냐. 그래서 제가 드러나는 거는 피부로 드러나지만은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 피부를 건드려 가지고서는 아토피는 절대 치료가 될 수가 없다. 핵심이 뭐냐? 장이다. 두 번째 핵심이 뭐냐? 간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만나고 봐보니까 청인 제품을 열심히 두 형제가 먹고 있었는데 동생은 효과가 아주 좋았었고 형님은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청인 제품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그 사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청인 제품은 기차게 좋은데 아무리 좋은 제품도 그 사람 몸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 되면은 효과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야기할 때 37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복부 온도가 몇 도 정도 나올까요? 다를 것 같죠? 물론 저는 아토피한 6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아토피한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저희들이 체크를 많이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복부 온도, 특히 배꼽 아래 하복부 온도는 평균 35.1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하지 쪽에 대사장에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어떻게 대사장애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족욕해라, 뭐 발끝치기 해라, 펌핑 운동해라 하죠, 그죠? 더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너무 심각하게 한다, 그죠? 우리 몸에는 가로로 막고 있는 근육이 세 군데가 있죠. 목에 1차적으로 가로 근육이 있고요. 횡경막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골반 기저근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에너지들이나 순환은요. 골반 기저근 위에 있는 하복부 장기에 적이 쌓이면은 뚫릴래야 뚫릴 수가 없습니다. 발끝이 시리다고 족욕을 주야장창한다고 발끝이 따뜻해지냐? 효과는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거는 배꼽 아래에 적을 풀고 배꼽 아래를 따뜻하게 해줘야 대사가 시작돼요. 그 사례 발표한 그 친구는 원래 48입니다. 48년 동안 아토피를 워낙 심하게 앓다 보니까 전 세계에 족닥하는 모든 걸 경험 다 했습니다. 7개월 동안 욕조에 있으면서 제가 몇 번 오라라고 하니까 저보고 무시를 하더군요. 당신이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지만 나는 안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나만큼은 하지를 못했다.
불러놓고 할 때도 2, 3일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저한테 살짝 무시를 했었지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단순하게 장을 풀어주고 하복부의 적을 풀어주고, 물론 다른 방법도 제가 뭐 수십 가지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직접 느끼면서 이거구나. 그리고 지금 일본 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1월 달에 제가 원리 설명해주고 치유 방법을 해주고 나니까 그 시민 운동가 분들하고 아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 분들이 기금을 모아서 5만 평짜리 아토피 센터 하나 하고 2만 평짜리 해서 총 4개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과민성 화학 물질 증후군하고 아토피하고 잡는 걸로 해서 자기네들이 만들기로 협의가 끝났다고, 거기에 대한 모든 총괄 책임을 저보고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나는 국내에서 현재 지금 하는 일이 많으니까 매월 일주일 이상 가서 교육해주고 관리는 해줄 텐데 실제 경험한 이 친구를 전체 센터장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아까 그 사례 나왔던 그 친구가 일본 전역 아토피 센터의 총괄 센터장으로 가게끔 그래 됐었습니다. 상당히 잘했죠, 그죠? 네. 아이, 감사합니다. 전인 건강으로 되어 있죠, 그죠? 전인 건강이 뭡니까? 여기 지금 전인 건강 지도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앞에 우리 조 교수님이 현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현대학에서는 째고 자르고 하나의 부속으로 생각하죠, 그죠? 인체가 그렇습니까? 한 곳이 나쁘면 다른 곳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죠? 모든 곳에 시스템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 기계처럼 한 곳 안 좋다고 딱 떼어내버린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해 보면은 한 가지 병에 5만 가지 처방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한 가지 처방으로 5만 가지 병을 또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인 건강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저는 아토피를 초기에 먼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운동 치유부터 먼저 했었어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아주 큰 스포츠 센터 관장으로 가게 됐었는데, 내가 이 스포츠 센터 관장을 하면서 운동을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었어요. 운동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운동을 알고 하는 사람도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운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디스크 이거 정말 수술할 필요가 없겠구나 싶어서 거기에 관련된 운동 치유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주 좀 높은 직위의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요. 그거 하나 깨닫고 밖에 나와서 운동센터를 했었는데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요통 환자들이 오면은 거의 5분 만에 왜 통증이 없어지지 그러고 한 달 내지 2달 정도 운동하고 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제가 지금 아토피까지 갔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운동 치유 쪽으로 들어갈 건데요. 운동을 어떻게 잘하자 보다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 몸이 좋아진다라는 내용으로 갈 겁니다. 자, 우리가 250만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은 거의 유인원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진화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대부분 우리가 가슴을 모아서 열심히 현재 상태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 시간에도 그 이야기 많이 하더군요. 저 역시도 지금 아토피 치료나 모든 치료를 해 나갈 때 과연 우리 안에 유전자는 어떤 형태가 있는가?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느냐의 기준을 두고 현재 생활을 비교해 보면 그 안에 모든 정답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팔을 어떻게 사용했죠? 나무도 오르고 언덕도 오르고 360도를 굉장히 많이 들고 사용을 했었죠. 그죠? 지금은 이 팔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루 종일 아래서 이것밖에 안 하죠. 그죠?
하다못해 저희 때만 하더라도 통학버스를 타면은 잡아서 안 잡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계속 위를 가져갔습니다. 그죠? 고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밭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가수원에서 일하다 보면 고개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하늘 볼 일도 없고 거의 정면 아니면 아래밖에 안 보고 있죠. 그죠? 고개 사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봐보면은 목을, 예전에 우리는 이거를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목이 C커브에서 정상 위치에 있었는데요. 컴퓨터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해서 들어버립니다. 그죠? 이래 되면은 머리 무게에 의해서 1번 환추가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올라가는 신경이 다 눌려서 머리 전체의 장애를 유발을 시키고요. 요즘 학생들은 컴퓨터 안 하고 뭐합니까? 핸드폰 하죠. 그죠? 핸드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래 보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일자목이 되면서 흉추 1, 2, 3번이 머리 무게에 못 견뎌서 또 툭툭툭 튀어나와 버려요. 어떻게 습관에 따라서 몸들이 다 변화되고 이 몸이 변화가 오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질환들이 같이 오더라는 거죠. 제가 봐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근골격계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체온이었습니다. 앞에 우리 조 교수님 이야기를 잘 하시더구만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사람 딱 오면은 무조건 온도 측정은 이마, 배꼽, 양무릎, 양발목 세 군데 측정을 해보는데요. 거의 80% 이상이 머리 온도는 높게 나오고 아래 온도는 차게 나옵니다. 거꾸로 된 거죠. 그죠? 요거 이론 모르는 사람은 없어. 다 알아요. 근데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해야 될 실행은 안 하고 있어요. 거기서 오는 질환이 모든 질환의 기본이 다 되고 그 질환으로 고생을 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반듯하게 서서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바뀐 바람에 근골격계 질환이 오기 시작했더라. 자, 사냥을 가거나 밖에 나가거나 하더라도 몸을 사용을 했고, 그죠? 농경시대도 몸만 사용했습니다. 노동에서도 몸만 사용합니다. 몸 사용 안 한 게 우리가 얼마 정도 되죠? 몸을 사용 안 했던 게 지금 오래되나요? 5, 60년도 안 되죠. 그죠? 뭐, 그죠? 저도 50대 초반인데, 뭐, 제 어릴 때도 산골에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 들어왔어요. 아궁이에 불 떼서 했던 게 제가 중학교 때까지 아궁이에 불 뗐을 거예요. 세탁기 없어서 빨래 밖에 나가서 하고 저는 물 지다 주고 했을 거예요. 깔비 끄면서 겨울철 내내 깔비 끄면서 장작 패스 했을 거고, 그죠? 얼마 안 됩니다, 실제. 그죠? 자동차 언제 나왔었습니까? 지금은 뭐 다 있지만은 우리 자가용 타고 다니는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냉장고는요? 아주 오래된 것 같죠? 그죠? 전기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전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봐볼 때 우리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 게 전기 보급이다. 굉장히 유리한 것도 많았지만 일로 인해서 우리 생활들은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언제 주무시는 게 좋죠? 주무시는 시간이? 그렇죠. 9시, 10시에 주무셔야 된다고 그죠? 다 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시간에 주무시는 분? 없죠. 그게 병의 원인이라는 거죠.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말 훌륭하신,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실 건데요. 들어보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왜 온다? 안 지켜서 온다라는 거죠. 뭐 아까 고혈압 이야기 했었죠. 그죠? 인체에 우리 몸이 하는 거는 우리 몸을 가장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안에서 잘못됐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입니다. 얼굴에 어떤 부위가 나온다면 장기에 어떻게 변화됐다 하는 거 지금 다 파악해내죠. 그죠? 어디에 올랐다 하면 어디가 안 좋겠구나 다 하고 그죠? 아까 그 교수님이 전공이 홍채라 그랬죠. 그죠? 눈만 쳐다보면 어떤 장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다 파악을 해냅니다. 이미 학문으로 와 있다라는 거죠. 기침을 하는 이유는 뭐죠? 어떤 형태든지 내 안에 있는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기침할 때는 거죠.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자기네들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간질간질해서 자기가 튀어나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안에 있는 안 좋은 거 내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설사는 뭐죠? 그죠? 내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몸이 알아서 수분을 공급해서 빨리 내보내는 게 설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하는 건 뭐죠? 설사하면은 맞는 이론입니까? 거꾸로 가고 있죠. 그죠? 통증을 주는 이유는 거기를 잘못 다스리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내가 알아서 치료를 할 테니까 웬만하면 거기는 손대지 말라고 통증을 주고 아니면 심각한 병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진단을 받아서 근본적인 치유를 해갖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혈압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처방하고 있는 것들은 원인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만 가져가고 있는 게 현대의학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의사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위궤양이 생긴 분한테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것들은 잔탁이나 큐란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분 위궤양 생긴 이유는 뭐죠? 스트레스죠. 그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궤양이 왔는데 처방하는 거는 약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스트레스를 안 받게 가르쳐주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근본 치료라는 거죠. 아토피 제가 대략 한 600명 정도 만나고 했었는데요. 걔네들 유전적인 문제다 이런저런 문제가 하는데 찾아가 보면요. 유전적인 문제 아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느냐? 엄마가 몸에 독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독소를 아기한테 물려줘서 생긴 문제라는 거죠. 뭐 어거지로 끼워 맞추자면은 당대 유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엄마 독소, 엄마 스트레스에 대해서 양수의 변화와 그런 변화들이 아기한테 아토피로 태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이 그런 체질을 받고 태어나고 난 뒤에 얼마든지 자기 관리만 잘하면 또 정상적으로 가집니다. 그런데 모든 원인을 고기를 먹으니까 아토피가 심해지더라. 고기 끊어. 고기를 먹어서 왜 아토피가 올까요? 많이 먹다 보니까 소화를 못 시켜서 생긴 문제가 있었어요. 많이 소화 덜 된 단백질이 알레르겐으로 되고요. 장점막이 누수가 심하다 보니까 그 알레르겐이 몸에 침투가 쉬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화시킬 수 있는 양만큼 꼭꼭 씹어서 작게 먹으면 훨씬 아토피 치유는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관점들이 너무 과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봐볼 때는 오류를 많이 범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접근에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 질환들은 벗어날 수 있다. 90년대 TV고 몸이었습니다. 2000년대 넘어와서 TV는 슬림해지고 몸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보급되고요. 집안에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살던 집은 자연과 하나였습니다. 문만 열면 자연이었죠. 그죠? 바깥 공기 그대로. 지금은 이중창, 삼중창 하잖아요. 그죠? 바깥 공기와 차단을 다 시켰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적응하게끔 살았다는 거죠. 선조들이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면은 우리는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시간에 그래 선조들이 살았는데 60밖에 못 살고 지금 100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거는 정말
새로운 역량을 더 찾아내고 다양한 이런 어떤 관점 때문에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좋은 것들은 선조들한테 배우고 지금 또 우리가 찾아놨던 건 더 가해줘야 2.5년에 1년씩 지금 평균 수명 늘어나죠. 그죠? 그럼 지금 현재 80, 90 그러는데 2.5년에 1년씩 평균 수명 늘어가면은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정도로 120세까지는 죽지 못하는 시절이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은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가져가면 된다. 자, 굉장히 가구가 좋습니다. 실크 벽지 보급과 한국의 아토피 유병률 늘어나는 건 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실크 벽지와 아토피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요, 외부 공기보다가 실내 공기들이 새집 증후군이 아니고 신혼집이나 새집이나 봐보면은 MBC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19배 정도 더 높대요. 19배 정도. 그만큼 실내가 나쁘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나쁜 환경 안에서 살다 봐보니까 병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비만 있는 사람들이 운동했어도 안 된다, 식이도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요즘 어떻게 합니까? 수술하죠. 그죠? 제 아는 의사분이 그래요. 그 젊은 애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오는 젊은 애들이 많대요. 이 친구들을 봐보니까 5년 전에 지방 제거 수술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오더래요. 녹여서 지방을 빼냈던 친구들이 거기에 혈액 속에 들어가 있다가 어느 날 막혀서 오더래요. 평균 5년이 지났을 때 넘어져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더라. 결국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안심한지 나중에 부작용이 나올지도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고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넣어놨냐면요, 아무리 식이 조절을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더라도 저체온인 경우가 오고 인체가 불균형일 때는 효과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식품을 드시고 안에 있는 유산균을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여기가 36.5도, 37도가 될 때 굉장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35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젊은 여성분들이 지금 임신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죠? 임신이 안 되는 원인도 찾아봐 보면은 생식기 주변 온도가 뚝 떨어져 있어요. 여기 온도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여기 온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슈퍼 유산균을 먹어야 돼요. 슈퍼 유산균 가지고도 적은 해결은 안 됩니다. 운동. 그것도 부족합니다. 뒤에 답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제가 아토피든 생리통이든 임신 안 되는 여자들이든 어떤 사람들 만나더라도 남들보다가 탁월한 효과를 내는 것들은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오늘 나올 건데요. 이거 해보시면은 아니요, 아주 간단해요. 해보시면은 안 뛰던 림프가 뛰고요. 안 뛰던 림프도 뛰고 그 냉기가 흐르던 발에서 땀이 나요. 비만이고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면서 슈퍼 유산균을 드시면 슈퍼가 정말 슈퍼가 되고요. 요거 안 된 상태에서 35도 상태에서는 아무리 슈퍼라도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살리기 위한 것도 여기 있고요.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사는 것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 뭐죠? 뱃속만 따뜻해도 100살까지는 산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배 온도 체크해 보시면 자기 복부 온도 체크해 보신 분 있어요? 그냥 따뜻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죠. 요즘 온도계 갖다 대면 온도 딱 나오는데요. 한번 해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복부 온도가 질환자인 사람은 37도, 38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제가 체크를 했을 때 1, 20%만 정상 온도고 7, 80%가 전부 다 저체온으로 나왔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뱃속을 따뜻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무엇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왜 위기가 이만큼 됐냐면요. 제가 서두에 냉장고 이야기 했었죠. 그죠? 냉장고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음식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상할까 싶어서도 따뜻하게 먹었고, 차게는 먹을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겨울철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찬 거는 먹지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시사철 찬 거 먹고요. 얼마만큼 몸이 차가워졌냐면은 예전에는 평균적으로 7도, 8도의 물이 가장 맛있다라고 하다가 요즘은 4도가 가장 맛있다라고 그래요. 아마 우리 후손들은 1도나 2도 물이 가장 맛있다고 할 날이 곧 왔다라는 거죠. 몸이 그만큼 더 냉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음식도 차가운 거 좋아하고요. 모든 것들이 몸을 식어가게 만들어나고 식는 것은 노화라는 거죠. 식어지면 순환이 기름기가 있으니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대사장애가 또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의 비밀의 제일 큰 것이 온도더라. 이 온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뜨겁게 마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 알죠? 두한 조결, 그죠?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발은 따뜻해야 되고. 그런데 온도 체크해 보니까 현대인들은 전부 다가 머리는 열이 나고 있고 아래는 차갑고.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강은 기본적으로 이거다는 거 다 아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밖에 없습니다. 걷거나 뛰거나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열이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사우나를 하시거나 족욕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해서 밑에 열을 올릴 수는 있지만, 그죠?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운동을 해서 정상적인 대사가 될 때 오는 것이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형태 안 옵니다. 그래서 운동이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저 역시 운동뿐만 아니고 가지각색 다 접해보면서 치유를 해보지만은 어떤 처방을 하더라도 그 밑에는 운동 처방을 베이스에 깔고 처방을 해 들어가야 되지, 운동 처방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거 들어가면은 절대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우리 몸은 물은 올라가서 시원하게, 열은 아래로 내려가게,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해야 건강의 기본이고 건강의 진리인데, 머리 평균은 몇 도 나온다? 36.7도가 나왔습니다. 36.7도가 나오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 어디서부터 땀이 먼저 나냐면 얼굴에 머리서부터 먼저 난대요. 거꾸로 됐다는 얘기죠. 그죠? 발바닥은 아무리 해도 땀이 안 나고 갈라진대요. 복부 온도 제가 600명 설문조사하고 체크해서 평균 냈는데요. 35.1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36도 정도 나오고 37도 정도 나왔을 때 사실은 가장 건강한 형태의 체온인데 전혀 거꾸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수성 하강만 된다면은 정말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원인 한번 찾아볼게요. 원인 첫 번째, 요즘 젊으신 분들은 다른 데는 다 가리고 가장 따뜻해야 될 배만 까디비고 있어요. 그죠?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한여름에도 다른 데는 다 벗어 있어도 배만큼은 덮고 있었죠. 그죠? 누가 똑똑합니까? 우리 선조들이 훨씬 지혜가 있었죠. 그죠? 정말 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음식, 아이스크림 이야기 했었죠. 그죠?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제일 잘 나가는 게 뭡니까? 베스킨 라빈스. 제일 고급 아이스크림이죠. 미국에서 베스킨 라빈스가 어떤 취급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의 베스킨 라빈스 유일한 상속자가 존 라빈스였는데 안 먹는 거는 라빈스가 안 먹었고요. 베스킨은 열심히 먹고 일찍이 죽었고요. 라빈스는 오래 살았고요. 라빈스 아들 존 라빈스는 그 다국적 기업 상속을 포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만든 회사로 인해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질환을 안겨주고 건강을 악화시키는데 이런 악덕 기업을 나는 물려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환경운동기로 접었었어요. 즉 검색은 바로 나옵니다. 존 라빈스는 환경운동가로 들어가면서 절대 아이스크림은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면 녹은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보고 그거를 먹을 수 있다면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녹은 거나 현재 있는 아이스크림이나 성분은 다른 거 있습니까? 똑같은 성분이죠. 그죠? 인간이 먹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토피 있는 애들 보면 아이스크림을 유독 좋아해요. 먹지 마라 하는 거는 골라 더 먹어요. 물도 차가운 걸 많이 드신 분들 보면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찬 음식이고요.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움직임 자체 부족하고 운동 부족하고요. 네 번째 원인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요, 예전에 먹던 밀가루가 근래는 모든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우리 토종 밀가루 하더라도 예전 밀가루하고 전혀 안에 있는 구성 성분이 다르대요. 가장 우리 몸에 저장이 빨리 되고 안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게 밀가루래요. 그런데 이 밀가루가 국내 것도 그렇는데 외국에서 수입돼 들어온 건 어떻습니까? 방부제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습니까? 아마 간혹 이사를 하다가 밀가루 봉지가 싱크대 밑에서 나오면은 밖에 있는 봉투는 다 썩어도 안에 있는 밀가루는 깨끗하게 있을 정도입니다. 그죠? 예전에 우리 밀가루 해보면은 며칠 만에 벌레 생겼죠. 그죠? 바깥에 다 늘었잖아요. 그죠?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벌레들도 못 먹는 걸 우리는 매일 굉장히 즐겨 먹고 있는 게 밀가루라는 거죠. 밀가루만 끊어도 굉장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느낌 그대로 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체형 변형입니다. 체형이 어떻게 변형이 되죠? 제가 이거 전공한다고요. 바른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다니다 봐보니까 몇 년간 민간 자격 한 15개 정도 받고 온갖 거 다 했는데 마지막에 나와보니까 너무 허무할 정도로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중력과 습관에 의해서 우리 몸이 변형이 되더라. 그래서 바른 체형을 하려면 거꾸로 습관 거꾸로 중력 거꾸로만 하니까 체형이 바로 되더라는 거죠. 목 디스크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목 견인하죠. 그죠? 스트레칭 시키고 그죠? 견인만 해가지고 효과가 좀 있죠. 그죠?
유지를 하려면. 견인을 한 상태에서 근력을 만들어주면 유지가 되죠. 그죠?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실 필요 없이 침대에 거꾸로 누워서 아침에 목을 뒤로 당기면 자연스럽게 견인이 되죠. 그죠? 견인이 된 상태에서 좌우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은 늘리면서 운동을 하죠. 그죠? 거짓말같이 1개월 정도만 하고 나면요. 목 디스크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침대에서 거꾸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중력과 습관이 거꾸로 한 거죠. 그죠? 요통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형태든지 척추 사이에 있는 근육을 늘려주고 거기에 근육만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물론 뭐 아래 디스크가 파열이 됐거나 특이한 경우 제외하고 대부분 요통 환자들 95%가 근육통입니다. 근육통. 5%에서 봐보면은 척추 협착이나 디스크 파열이나 여러 가지 글이 와 있다는 거죠. 그럼 95%는 운동만 하면 가능해지다는 거죠. 어떻게? 중력과 습관을 거꾸로 하면 된다는데 지금 여러분 깍지 한번 끼워보십시오. 거꾸로 한번 끼워보십시오.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위에 왔다면 왼쪽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가게 한번 깍지 끼워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색하죠? 그게 변화의 원인입니다. 팔짱을 한번 끼워보십시오. 거꾸로 한번 끼워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색하죠, 그죠? 깍지를 끼우셔가지고 손목 돌아서 위로 쭉 올려봐 보십시오. 네. 좌우로 살 한번 흔들어 봐 보십시오. 네. 좌우로. 네. 그죠? 풀어서 뒤로 한번 넘겨 봐 보십시오. 시원하죠? 왜? 우리 몸은 선조들은 360도로 우리는 이 팔을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일에 있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자, 목, 어깨 많이 아프죠? 목, 어깨가 많이 아픈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만 일을 해서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 그리 일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컴퓨터 자판을 만들었으면 이래 만들었을 거예요. 어차피 외우는 거니까, 그죠? 이래 했으면 우리 몸은 굉장히 좋아졌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젖히면 어느 쪽이 아픕니까? 앞쪽이 아픕니까? 뒤쪽이 아픕니까? 이쪽이 아프죠? 왜 앞쪽이 아플까요? 늘어나니까 여기에 신경이 눌려서 아픕니다. 그러면 이걸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풀면 되죠. 그죠? 제쳐서 앞쪽이 아팠는데 풀어주면 안 아파지죠? 신경이 안 눌리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활을 해서 목과 어깨가 아팠다. 어떻게 하면 안 아파지죠? 맞죠. 목, 어깨를 주물어서 거기를 이완을 시켜도 통증은 사라집니다. 여기 상태에서 이완시키면 신경이 안 눌리니까. 그죠? 더 좋은 거는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떤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열어줘야 되죠. 자, 화장실 가실 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합니다. 목, 어깨 일주일만 하면 사라지는데요. 어떤 쪽으로 깍지 낀다? 불편한 쪽으로 깍지를 딱 끼고요. 견갑골을 붙이면서 화장실 갈 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양팔을 이래 쓰다가 거꾸로 하다 보니까 근육이 정상 위치로 돌아가죠. 오른팔을 계속 사용을 하면은 이쪽의 근육이 강해지죠. 그죠? 근육이 강해지면 이쪽 팔은 어떻게 되죠? 짧아지죠. 짧아지면 여기 있는 견봉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오죠. 그래서 오른팔을 쓴 사람은 뒤에 견갑골을 보면은 아래로 뒤로 확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작용을 하죠. 그죠? 오른팔을 쓴 사람이 오른쪽 팔이 힘이 셀까요? 왼쪽 힘이 셀까요? 그런 정답이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질문 안 했겠죠. 그죠? 오른손이 훨씬 힘이 셀 것 같죠? 해보면은 왼손 힘이 더 세게 납니다. 왜일까? 견봉이 앞쪽으로 가서 구조가 뒤틀리다 보니까 정상적인 힘을 발휘를 못해요. 오른손을 견봉을 뒤로 보내차면 훨씬 더 세요. 그런데 이미 기본적으로 근육의 언밸런스 되면서 어깨에 붙어있는 견봉이 앞으로 밀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힘이 많이 반감되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 어떻게 되는지 감 잡히죠. 그죠? 원래 여기도 천사가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지금 날지를 못하냐면요. 날개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아프는 게 날개뼈 쪽에 가장 많이 아프죠. 그죠? 날개 사용 한번 해볼게요. 자, 팔 한번 올려봐 보시고요.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수평이 딱 되게 만들어 보시고, 자, 옆으로 벌리면서 등 뒤에 있는 견갑골을 딱 붙여 보십시오. 붙었습니까? 안 붙으면 장애가 분명히 옵니다. 등 뒤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게 팔만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 갔다 해보세요. 풀어봐 보고요. 어깨 풀어봐 보고요. 어깨 뒤에 붙인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어깨 딱 붙었죠. 그죠? 어깨는 떨어지면 안 돼요. 팔만 앞으로. 아마 99%다 떨어질 거예요. 그죠? 저는 붙어 있습니다. 일주일만 연습해 보시면요. 붙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만큼 이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앞과 뒤가 언밸런스가 되면서 생긴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제가 뭐 하자 그랬죠? 화장실 가실 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가셔가지고 변 보면서 큰 거 보실 때만 해주시면 됩니다. 붙였다가 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하늘 우리 안 보죠, 그죠? 가운데 손가락까지 해서 제일 1번 목뼈 뒤에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주고요. 돌아오고 2번 목뼈 뒤에 가운데 손가락 2번 목뼈 뒤에 붙여서 또 한번 돌아오고 3번에서 그래서 6개를 다 7번째는 안 움직이니까 6번 정도 앞뒤로 갔다 왔다 하면서 고개를 한번 돌려봐 보십시오. 부드럽죠? 목은 원래 C 커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숙이다 보니까 일자로 다 와버렸습니다.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돼지는 골격 구조상 하늘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들게 되어 있어요. 돼지는 원래 못 보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안 봐서 지금 거의 비슷한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40대부터 일자목이나 목디스크가 왔는데요. 지금 촉지를 해보면 20대에 거의 다가 일자목으로 변형이 다 와 있습니다. 요거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매일 이거 해 주시고요. 어깨, 자, 옆으로 쭉 한번 펴시 가지고요. 손목 꺾어 주시고 옆으로 살짝 가져봅니다. 풀고요. 요건 10초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해서 가져오고요. 풀고요. 내려봐 주시고요. 어깨 어떻습니까? 목 어깨 시원하죠, 그죠? 가장 장애가 많은 거를 어떻게 푼다? 중력과 습관에 거꾸로만 하면은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다 돌아온다라는 거죠. 쉽다, 그죠? 그래서 요가 자세를 봐보면요. 대부분 엉덩이는 치기 들고 머리는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엎드려 붙여 자세 참 많이 하죠, 그죠? 요가에서 엎드려 붙여 자세를 최고의 자세를 치고요. 요가에서 무릎 꿇고 벌스는 자세를 이름하여 영웅 자세라고 합니다. 영웅의 기가 흐를 정도로 우리 안에 전체적인 기가 다 흐를 수 있는 자세라고 하는 게 최대한 늘리면서 꿇어앉아 있는 자세예요. 잘 봐보시면은 중력에 역행하기 위해서 늘려주고 있고, 그죠? 내렸던 팔을 늘려주다니까 에너지 순환이 다 된다라는 거죠. 봐보면은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도 참 현명했던 것 같아. 애들 벌써라는 게 다 봐보면은 다 걔네들 정말 몸에 좋은 것들만 시켰었어요. 뭐 강혹 갖다 바르는 경우는 다르지만은 벌써 온 것들은 봐보면요. 의자 들고 이랬으면 더 좋아요, 실제. 엎드려 붙여 시키면은 몸 전체에 경락 하시는 분 볼 때 아주 중요한 경락들은 자극을 다 하는 자세가 엎드려 붙여 자세래요. 우리는 일부러 엎드려 붙여 자세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무릎도 많이 꿇어 있고요. 팔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선조들은 팔을 위로 들어서 사용을 많이 하고 나무도 오르고 기타고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메인입니다. 아까 그랬죠, 그죠? 적이 뭡니까? 저도 적이 뭔지 몰랐었어요. 근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적이래요. 적이라고 사용 안 합니까? 저기라고 말하죠. 하죠, 그죠? 핏줄이 막혀서 노폐물 쌓인 거 아니야 이게? 저기. 하여튼 복부 마사지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적이라 그래요. 뭔가 쓸 단어가 없다 보니까 적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봐볼 때는 일반적인 지방 같으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내장 지방에 뭐 다른 호르몬 장애까지 여러 가지가 이게 굳다 봐 보니까 순환을 다 막은 거를 통칭해서 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근본 원인이 저체온에 있더라는 거죠. 적이 쌓인 사람일수록 복부 온도는 낮다. 근데 복부도 재밌게요. 배꼽을 기준으로 배꼽 위는 정상 온도가 나오고요. 배꼽 아래가 낮아요. 배꼽 아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죠? 단전 하시는 분들 우리 몸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다 그럽니까? 그렇죠. 배꼽 아래죠. 그죠? 요가 수행하는 데서도 봐보면요. 쿤달린이라 그러면서 회음부 근처에 있다 그래요. 전 세계에 수행을 했던 사람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청골 제일 아래쪽 회음부 근처에서 모이고 거기가 순환이 된다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교류를 안 했는데 수행했던 사람들은 공이 똑같이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가 있고 거기서부터 대사가 시작된다는 거는 경험에 의해서 맞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온도가 낮아져 버리면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체를 푸는 방법 너무나 간단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아토피 치료에서 실패하지 않았던 메인 키가 여기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첫 번째가 뜀박이었습니다. 걷는 게 운동이 된다? 별로 충격 안 주고 별로 자극 안 줍니다. 저는 등산을 할 때도요, 네 체력이 닿는 한은 뛰어라 그럽니다. 10m를 뛰든 100m를 뛰든 뛰어라고 그래요. 뛸 때 장 운동이 되고 적을 어느 정도 흔들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복부 온열 많이 하죠. 온열로 가지고 적 푸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복부 지압진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한테 뭘 쓰느냐면요. 그냥 둥근 옥도를, 이거 구하기 쉽죠, 그죠? 둥근 옥도를 물에다가 데웁니다. 데워서 초기에는 누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굴려주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 위에서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지압찜질을 시키는데 요즘은 복부 지압찜질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이거 뭐 하늘 건강 배 마사지 인간 그거 보니까 금액이 너무 비싸고 30몇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비싼 형태로 나오는데 실제 효과는 그만큼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냥 원적에선 잘 나오는 둥근 옥돌 정도 같으면은 이 정도 같으면은 10만 원 이하로 다 구해질 거예요. 전 가족이 물에 데워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데워 보니까 보통 2시간 정도는 가더군요. 온도 자체가. 30분 정도 하복부에 따뜻하게 복부 찜질을 하면은 현재 제가 경험한 결과에 의하면은 80% 이상이 발목이나 발바닥에서 열이 난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장 안에 있는 장 생태 복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이 가장 빠를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실제 35도 정도밖에 안 나오는
장 안의 온도를 37도, 38도 이상으로 올려주면서 지압을 해주면은 안에 쌓여있는 적들이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웬만하면 다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복부에 적 해소한다고 누르더라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열만 계속 가해가지고서도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들은 복부 지압하면서 찜질을 해주는 게 가장 빨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흉복식 호흡인데요. 어린아이들은 호흡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둬도 세근세근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호흡이 위로 올라오죠. 그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깔딱 호흡으로 가죠. 그죠? 호흡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뛰면 어떻게 되죠? 제가 뜀박 했더니 여기도 있습니다. 뛰면은 알아서 흉복식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걷는 거는 사실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수승하강에는 분명히 걷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치유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하면은 내 체력이 닿는 대로 10m를 뛰든 5m를 뛰든 뛰면서 거리를 늘려줄 때 효과가 훨씬 빨리 온다는 거죠. 이것마저도 안 된다면 복부 온열이라도 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승하강의 가장 큰 장애는 어디에 있다? 골반 기저근에서 하복부 정체에 의해서 장애가 있다. 이 장애를 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장애 해소는 어렵다라는 거죠. 도움이 좀 되신 것 같습니까? 예. 물에 담궈서요. 그 끓는 물에서는 5분 안에 끄집어내도 1시간 이상 가고요. 실제 옥돌은 빨리 잘 데워집니다. 그리고 온도를 그냥 은근하게 할 것 같으면은 본 밥통에다 넣어놓고 혼자 쓰시는 분은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 정도 온도 안에서 사이다 뜨거우면은 수건 같은 거 감싸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직경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사용을 많이 하는 게 13cm에서 15cm 정도. 직경이 구의 직경. 네, 구의 직경이 13에서 15 정도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그렇죠. 한 3kg, 그 다음에 큰 건 한 4kg 정도 그래 돼요. 그래서 이게 네? 아닙니다. 완전 굽니다. 네, 완전 구기 때문에 배꼽에 얹어다 놓고 따뜻하게 누워 있으면 잠도 굉장히 잘 오고요. 자다 봐보면은 발바닥까지 땀이 쫙 나고 그래요. 실제 제가 아토피 케어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거를 필히 접목시킵니다. 다른 걸 다 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적용을 시키는데 그 47년 아토피안이 자기 모든 거 다 해보다 했는데 이거 하면서 제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하면서 이거 지금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본에 가서 제가 볼 때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의 대사장애를 막는 곳이 골반 기저근 중심으로 한 하복부 정체가 내려가는 모든 에너지를 막고 있다. 그러면은 위로 올라오는 혈액은 어디서 올려주죠? 우리가 지금 심장에서 펌핑을 쫙 해서 혈액이 나가잖아요. 그죠? 돌아오는 건 어떤 힘으로 돌아올까요? 무슨 힘으로 돌아올까요? 돌아오는 거는? 근육의 힘입니다. 판막은 못 내려가게 막고 있는 거고요. 올라오는 것들은 항중력근의 작용인데요. 종아리 안에 있는 항중력근이 최대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만졌을 때 아픈 사람은 대사장애가 있어요. 종아리를 만졌을 때 부드럽고 말랑말랑 하면서 힘 딱 주면 힘 들어가는 좋은 종아리가 되면은 심장도 좋고 고혈압도 완화가 된답니다.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그래서 발바닥을 제2의 심장이라 안 하고요.
순환계적으로 볼 때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으로 봅니다. 종아리를 주물러주라는. 네. 종아리 마사지를 하루에 10분 이상 해주시고요. 발목 펌핑 운동 아시죠? 결국 종아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발목 펌핑 운동 마찬가지로 종아리 근육 풀어주는 것이고, 종아리를 만져서 아프다라고 고함을 지른 사람은 반드시 순환계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종아리는 매일 좀 풀어주시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내려가는 거는 하복부 장애, 올라오는 거는 대부분 종아리 장애가 있습니다. 사진 찍어보면 대부분 이래 나와요. 그죠? 여기는 빨갛게, 여기는 파랗게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현대인들은 거꾸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동 치유는 하는 목적이 첫 번째는 체온이다 그랬고, 그죠? 정상적인 체온 인체에, 두 번째는 인체의 밸런스입니다. 요게 운동 치유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중력과 습관을 역행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래 체형대로 만드는 겁니다. 원래 체형이 어떤지 압니까? 우리의 원래 체형이. 운동을 하면서 원래 체형을 모르면서 운동을 한다면은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키가 더 클 수 있습니까? 더 클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지금 신장 재보면 어떻습니까? 몇 cm 줄었죠? 2cm 줄었죠. 보통 2cm, 3cm 줄었습니다. 2cm, 3cm 줄었으면은 척추 사이 마디마디마다 다 좁아졌다는 거죠, 공간이. 척추 공간이 좁아지면은 대사장애도 오고 신경도 눌리죠, 그죠? 원래대로 늘려야 되죠, 그죠? 원래대로 늘려줘야 되고, 원래 체형대로 가져가 줘야 되는데, 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중력의 영향을 안 받을 때, 아침 일어났을 때 최대한 늘려주고 비틀어주고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들을 해주면 원래 체형대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숨었던 키를 1cm를 찾으면 눌려있던 신경과 대사는 그만큼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해서 늘린 상태에서 하면 대사가 좋고,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할 때는 누운 상태에서 중력의 영향을 가장 안 받는 상태에서 해주는 게 운동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해독 요즘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해독 이야기하는데, 해독의 기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땀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장해독, 간해독, 킬레이션 요법으로 혈액해독, 온갖 해독 다 하는데요. 우리 몸은 땀으로 노폐물을 가장 많이 내보냅니다. 모공을 닫은 상태에서 땀을 흘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걸 해봐 봐본들요. 장해독 해본들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게 독소가 나갈 수 있습니까? 이미 체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요, 땀 말고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죠. 땀이 잘 안 나는 체질도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은 제가 볼 때는요, 역시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 몸은 바깥에 보통 온도가 몇 도죠? 상온이? 우리 체온보다 높을 때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몸은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전을 하고, 항상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체온을 유지하고 폐하를 유지하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 몸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바깥의 온도는 우리 체온보다가 항상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대부분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운동 열심히 하면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땀구멍이 열렸다 그러죠. 그죠? 왜?
운동을 하면서 안에서 혈액순환이 많아지면서 열이 나면은 이 열을 발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쳤던 모공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다쳤을 분들은요, 유산소 운동이나 발열 운동을 3개월 정도 하셔야 모공이 충분히 열리고요. 다친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1개월만 하더라도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내 몸에 내 체온보다 높은 열이 자주 되면은 반드시 땀은 나게끔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만 해주시면은 늦어도 3개월 안에 모공이 열리고 땀이 납니다. 사우나는 사우나는 겉으로 내는 거 하고요. 안에서부터 대사에서부터 신부에서 나오는 거 하고는 차이는 납니다. 사우나를 하더라도 땀을 내는 게 더 좋지만은 근본적으로 좋은 거는 내 몸을 움직여서 대사가 되면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면서 안에서부터 나오는 땀이 해독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토피한들 완치다 완치 아니다라고 보는 거는 아토피 있는 피부에 땀이 나면은 너는 이 상태만 유지하면은 평생 괜찮다고 합니다. 절대 땀 안 납니다. 저체온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체온을 올려주고 땀만 내게 해주면은 난치성이라는 아토피도 나아지더라는 거죠. 우리 몸의 해독, 장청소도 좋고 다 좋고 이것저것 다 좋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땀을 통해서 노폐물 배출을 해줘야 된다. 108배만 열심히 하더라도 참 108배 하니까 뭐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111 뭐 절운동이라더나 111 몸 살리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108배가 아니고. 그래서 100번 이상 하니까 두한 조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더래요.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근기능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때 대사장애가 개선이 되고 정상적인 체온이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체형 변화에 대해서 조금 들어갈게요. 배가 나오는 사람들은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죠? 배가 나오니까 앞으로 가죠. 그죠? 앞으로 가니까 허리가 휘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았을 때 반듯하게 앉는다면서 허리를 휘게 앉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을 풀어서 허리를 뒤로 보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정상 가용 범위는 청골 45도 정도이기 때문에요. 얘는 과신전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일자 허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 볼 때 누워서 손 하나를 살짝 넣으면 손이 닿으면서 들어갔다 와 나왔다 할 정도가 허리의 정상 망곡인데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자 허리고 많이 뜨면은 과신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 허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허리를 뒤로 넘기는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이처럼 많이 굽었는 사람은 배꼽을 당기면서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구르기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르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이런 사람은 구르기가 잘 될까 안 될까요? 구르기 잘 되죠. 자, 그래서 운동의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잘 되는 거는 하면 할수록 손해다. 안 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팔 올리셔 가지고요. 오른쪽으로 천천히 한번 돌려보십시오. 돌아오고요. 다시 왼쪽으로 천천히 한번 돌아옵니다. 돌아보고요. 어느 쪽이 쉬워요? 오른쪽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른쪽으로 늘 돌리는 사람은요, 척추가 오른쪽으로 전부 다 회전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배꼽을 보면은 배꼽도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배꼽이 오른쪽으로 가 있는 사람은 척추가 회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워서 봐보면요, 오른쪽으로 회전된 사람은 왼쪽 갈비뼈 쪽이 툭 올라와 있어요. 회전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잘 돌아가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왼쪽으로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습관과 중력의 거꾸로 해라 그랬죠. 그죠? 젖히는 사람은 뒤로. 구르기가 안 되는 사람은 여기가 들어갔으니까 계속하고, 구르기 잘 되는 사람은 계속 더 굴러주면은 더 몸을 변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요거는 옆으로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입니다. 골반이 서고 나니까 뒤에서 보니까 오른쪽이 올라갔죠. 왼쪽이 내려와 있죠. 여러분 골반 수평이 맞을까요? 다 틀릴까요? 안 맞아요. 왜 틀릴까요? 자세 변형. 한쪽 다리만 써서 그래요. 아까 제가 오른손 쓴다 그랬죠. 그죠? 오른 다리 쓰는 사람은요, 첫 발 뛸 때 오른발 무조건 먼저 떼요. 계단 오를 때도 오른발이 올라가야 좋아요. 왼발 뛰거나 왼발이 먼저 올라가면 뭔가 어색해요. 그러면은 이걸 몇십 년 동안 오른쪽 발을 먼저 떼면서 오른쪽 골반을 앞으로 탁탁 치면은 골반이 후하방이 되면서 오른쪽 엉덩이만 퍼져버려요. 그리고 오른쪽은 대부분 외전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2mm 정도가 살짝 짧아져 버립니다. 각도에 의해서. 수학 공식입니다. 자, 오른쪽 다리가 많이 써서 오른쪽 골반이 내려갔으면은 몸이 왼쪽에 갈 이래 되죠. 그죠? 이래 되면 위에 균형이 안 맞죠. 그럼 어떻게 하죠? 요거에 돌아서 균형을 맞추죠. 높은 쪽 골반 어깨가 반드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고개는 바로 세우죠. 그죠? 이빨이 안 맞아요. 이빨이 안 맞으신 분이 치과 가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골반이 바로 지고 나면은 더 비능이 오겠죠. 그죠? 여기가 안 맞는 분은 반드시 골반을 교정을 하고, 골반 교정하기 어려면은 깔창을 차라리 사용을 하는 게, 요거 지금 깔창 사용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변형이 됐으니까 삐뚤었을 때 몸이 맞춰질 정도로 바로 서면은 변형이 된 사람인데, 깔창만 두면은 보상작용에 의해서 몸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공식입니다. 이래 가니까 찌그러지고, 찌그러지니까 이리 온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돼버리면 보상작용으로 돌아오고요.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많이 힘이 휘죠. 그죠? 많이 꺾습니다. 많이 꺾으면 흉추가 다시 많이 꺾이고 많이 꺾입니다. 허리가 많이 꺾이면 등도 많이 꺾이게 되어 있고요. 허리가 서버리면 다시 다 서버립니다. 만곡이 없어집니다. 반드시 아래에서부터 위로 보상작용에 의해서 몸은 움직이기 때문에 골반은 맞추는 것이 좋은데, 누워서 다리를 딱 벌려봐 보면요, 팔자로 걷는 사람은 양 다리가 옆으로 탁 벌어지고요, 일자로 걷는 사람은 양 다리가 모아지는데 90% 이상이 한쪽 다리는 서고 한쪽 다리는 휙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풀어봐 보면은 오른쪽이 잘 내려가거나 왼쪽이 잘 내려가거나 한쪽은 잘 내려가고 한쪽은 안 내려가고 그래요. 짝다리를 짚거나 꼬는 다리 쪽이 대부분 잘 움직여요. 요 다리는 장애입니다. 앞쪽은 잘 움직이는데 엎드린 상태에서 해보면은 끼어서 안 움직여요. 이해되시죠? 앞에서 뒤로 많이 가면은 뒤는 끼어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 다리 중에서 앞에서 잘 움직이는 다리가 대체로 장애고, 그 다리가 봐보면은 꼬는 다리거나 짝다리 짚는 다리입니다. 다리에 의해서 골반 변화가 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밸런스 만들려면 짝다리도 반대쪽으로, 내가 팔자로 걸었으면 일자로, 일자로 걸었으면 팔자로, 모든 걸 거꾸로만 해주면 거의 밸런스는 돌아온다. 쉽죠? 요거 배우는데 몇 년간 민간 자격증 10몇 개 정도 받았었습니다. 알고 봐보니까 요 원리를 한 개씩 알다 봐보니까 다리 길이만 맞추더라도 병이 없어지더라 부터 시작해서 혼대 다 차려다녔습니다.
특정 질환에 관련된 것들도 요통이나 경추도 마찬가지로 이 방식으로 풀면은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으로 골반을 맞추면 어떨까요? 그거 뒤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 뭐 활법이나 카이로프랙틱 이해 가지고 교정을 많이 하죠. 저도 그래서 카이로프랙터 자격증을 초급, 중급까지 받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골반은 인대가 강하기 때문에 교정의 효과가 굉장히 오래갑니다. 근데 저한테 척추측만 환자가 왔었는데요. 교정을 3년 정도 받았다 그러더군요. 이 친구는 엉덩이 탁 눌리면 탁 되고요. 일어서면 탁 돌아가 버립니다. 목은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20회 이상 우두둑 우두둑 해버리면요 안에 인대에 문제가 옵니다. 교정을 하고 싶으면은 변형되어 있는 하나 정도 딸깍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뒤에는 반드시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정은 위험한 상태로 가는데요. 이유는 뼈는 근육이 시키는 대로 가지 지 스스로 가는 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가 회전이 오른쪽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당기는 근육이 단축되어 있고 왼쪽 근육은 이완되어 있으니까 이미 돌아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골격을 교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축되어 있는 근육은 이완시켜주고 이완되어 있는 근육은 단축을 시켜줘야 골격이 정상적인 구조로 오는 것이지 골격만 교정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온다? 다시 근육에 의해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해야 되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근본적인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상태에 따라서 모든 변화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옆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신호등 같은 데도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 전체 힘이 닿게끔 반듯하게 서서 하늘로 한 번씩 올려주면은 자기 키가 원래대로 돌아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발 각도는 몇 도가 가장 정상 놓을게요? 15도에서 30도가 정상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면 팔자고 안으로 오면은 일자가 되고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중력이 거꾸로 되게 위로 올릴 수 있게끔. 아까처럼 허리가 앞으로 간 사람은 엉덩이를 아로 감아주고요. 허리가 일자인 사람은 들어주고 그죠. 그래서 내 체형에 맞춰서 거꾸로 해주고 사용도 거꾸로 할 수 있는 형태대로 해줄 때 체형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골격은 근육이 시키는 대로 변한다. 그래서 체형을 밸런스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육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축된 것을 늘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늘어나 있는 곳을 단축시켜서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좋겠습니까? 둘 다. 네, 늘려야 되고 늘어나는 곳은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은 유연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됩니다. 유연하다라고만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안정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가용 범위 안에서 유연성과 가용 범위 안에서 안정성을 두어야 되는데요. 원칙은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관절 공간은 좁아져 있죠. 늘려줘야 되죠. 그죠? 강화시켜서 단축을 먼저 해주면요. 공간은 더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좁아지죠. 그래서 반드시 밸런스를 맞출 때는 첫 번째는 이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중심으로 이완 중심으로 최대한 해주고 난 뒤에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강화를 시켜줄 때 원래 관절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지 밸런스만 중시해서 강화만 먼저 해주면 공간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스트레칭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요. 근육은 부드럽게 터치를 하면은 무조건 이완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 분이 한쪽 방향으로 누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신 분마다 한쪽에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계속 만지면요. 만지는 쪽이 근육이 더 무기력하게 풀어져 버려요. 근육은 부드럽게 터치를 할 때 가장 이완을 잘해요. 그래서 요즘은 마사지를 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예전에는 마사지가 굉장히 아팠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부드럽게 해주고 있죠. 아프게 하는 사람은 예전 방식,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근육 생리학을 배운 현대 방식이에요. 부드럽게 터치를 해주면 근육은 굉장히 이완을 잘합니다. 그 기법으로 해서 요즘 나오는 게 마사지 쪽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통증이 생기면은 부드러운 마사지로 이완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스트레칭을 하든가 해서 충분하게 유연하게 관절 공간을 확보하고 난 후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골격은 근육이 시킨 대로 하고 근육은 사용하면 강해지고 강해지면 단축되고 단축되면 반대쪽은 이완이 되고 그래서 골격은 근육에 의해서 변하고 근육의 밸런스로 체형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고 유연성 확보 후에 안정화가 될 때 전체적으로 반듯한 체형이 된다. 운동도 참 이래 3대 운동을 다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운동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유연성 운동 해야 되고요. 유산소 운동 해야 되고요. 무산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몸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뻣뻣한 사람들은 무슨 운동? 유연성 운동. 그죠?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 근육이 작은 사람들은 무산소 운동. 자기 체형에 따라서 3대 운동을 골고루 하는데 어떤 것을 더 비중 있게 하느냐는 것은 자기 몸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요가는 남자가 해야 됩니까? 여자가 해야 됩니까? 남자가. 웨이트 트레이닝은 여자가.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거꾸로 하고 있어. 대부분 지금 봐보면요. 정말 내 몸에 필요로 한 운동 해야 되는데 남자분들 왜 요가를 안 하느냐 하면은 자기는 몸이 뻣뻣해서 안 돼서 못 한대. 안 되니까 해야 내 몸이 좋아지는데 여자분들은 몸이 유연하고 잘 되니까 안 돼요. 잘 되는 거는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안 되는 걸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몸에 맞춰서 해주는 게 좋고요. 여자는 무슨 운동을 해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근력이 없습니다. 유연하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헬스장에 가서 근육 만드는 운동을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을 유산소 운동은 기본적으로 대사나 폐활량이나 다 보더라도 다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근육적인 문제로 봐볼 때는 남성과 여성이 남자는 대체로 유연하지 못하고 여성들은 대체로 근력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요. 번외로 아토피 있는 애들이 부모들이 똑똑한 부모들이 아토피가 많을까요? 조금 못 배운 부모 밑에 아토피가 많을까요? 똑똑하고 잘 배운 부모들 밑에 아토피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위생관념이 철저해서 위생관념이 철저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소독 잘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잘했었어요. 이미 이 학설은 이미 정설로 되었습니다. 위생가설이라고
지저분하게 사는 아이들은 아토피가 없더라. 깨끗하게 살수록 아토피가 많더라라고 정설로 되어버렸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기생충이 있는 아이들은 아토피가 없어요. 기생충이 없는 아이들은 아토피 있는 애들은 기생충이 없더래요. 네. 앞 시간에 시기한 시간, 첫 시간에 한 시간, 제가 지금 운동하고 하는 시간에 모든 그거는 우리는 우리 선조인 미생물에게 공존되어 가고 있고요. 미생물은 우리 숙주로 자기네들 거푸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세포가 몇 조라 그랬죠? 60조에서 100조라 그랬죠. 우리 장 안에 있는 세균만 몇 마리? 100조에서 500조. 누가 주인입니까? 그죠? 우리 몸은 우리는 우리 거로 생각했는데 세균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거푸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이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 했었는데 똑똑한 과학이 얘네들을 없애버려서 아까 제가 듣다가 참 궁금했던 게 유기 미네랄과 무기 미네랄에 대해서 차이는 아십니까? 어떤 거는 유기고 어떤 거는 무기고 똑같은 철분인데 어떤 거는 유기 철분 어떤 무기 철분이고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 그죠? 똑같아요. 무슨 차이느냐? 무기 미네랄은 깨끗하게 표면이 반딱반딱한 게 무기예요. 결합이 안 돼요. 유기는 약간 부패가 돼가지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유기가 됩니까? 오랜 풍화작용을 하였거나 많은 미생물이 붙어서 약간 거칠게 만들어내면은 유기 미네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토양에 미생물이 없으면은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무기 미네랄이 유기 미네랄 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토양 미생물들이 무기 미네랄을 유기화 시켰던 것들을 선택해서 식물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토양 미생물이 없으면은 미네랄을 우리가 섭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해조류는 바다에 있는 해조류들이 자기네들이 선택적으로 유기 미네랄, 오래된 약간 표면이 거친 걸 받아들인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몸에 장내 세균이 많으면은 무기 미네랄을 그렇죠. 많이는 안 됩니다. 네, 한도 내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많을 경우에서는 무기 미네랄마저도 유기화 시킬 수 있다는 게 근거로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장내 미생물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지금 모든 검증들이 기존의 장내 미생물들이 무기 미네랄까지도 바꿔줄 수 있는 능력들,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산물들. 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지금은 뭐로 가 있죠? 바이오제닉으로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바이오 뭐요? 바이오제닉. 지금 보면 바이오제닉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바이오제닉이 뭐냐면요. 유산균이 내뱉은 배설물입니다. 실제 우리 몸 안에 유산균이 작용을 하느냐? 유산균 작용보다는 유산균이 낸 배설물이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이 위산에서 다 죽어도 안에 들어가니까 효과가 있는 게 배설물들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김치가 발효가 되고 나면 김치 유산균은 40일 지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만들어둔 배설물들은 그대로 다 있더라는 거죠. 지금 나오는 많은 유산차들 중에서요, 살균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한 정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산균은 싹 죽여버리고요, 유산균 대사산물만 줍니다. 결국 우리는 유산균을 먹고 그 유산균이 작용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산균 대사산물이었고요. 기생충과 아토피의 역학을 찾아봐 보니까 기생충이 내는 대사산물이 과민성 면역 체계를 완화시켜 버리더래요.
왜 그런 현상이 왔냐니까 우리 몸에서 안에 기생충을 죽이려고 계속 온갖 작업을 하니까 이놈들이 살기 위해서 내 나쁜 놈 아니다 하는 사인을 계속 보내면서 중화시켜주는 기능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 몸 안에서 서로 공존되어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주는 거는 스트레스가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은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으면서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그죠. 스트레스가 뭔지는 알지만 스트레스 개념은 뭡니까? 뭐가 스트레스입니까? 현재 상태 항상성을 붕괴시키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붕괴시키는 거. 스트레스 다 붕괴시키죠. 근데 무엇이 스트레스다? 자,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가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기준이 뭐죠? 현재 적응되어 있는 맞아. 네. 내가 싫은 게 스트레스야. 내가 싫은 게. 내가 오늘 술을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면 스트레스고요. 나는 오늘 술을 마시기 싫은데 마셔야 되면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죠? 스트레스라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 건데,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걸 가지고 내 몸을 좋게 만드는 거는 유스트레스입니다. 운동도 하기 싫지만 해야만이 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가는 것이고 내 몸을 망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예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지고 대부분 잡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모든 것들이 앉아 계신 것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앉아서 이야기 듣고 하는 것들도 엄청 스트레스지만은 뒤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핵심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에서 두 가지만 딱 건져 가시면 됩니다. 하나는 따뜻하게 푸는 거, 두 번째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죠? 운동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은 전부 다 맞춤 운동이잖아요. 그죠? 맞춤 운동의 가장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어느 정도를 할 때 내가 운동이 될까? 최대 심박수의 60%를 해라 그럽니다. 최대 심박수의 60%를 해서 30분 이상 60분 이하를 할 때 운동 효과가 있고 주 3회 이상 해야 운동에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최대 심박수 어떻게 계산합니까? 220-9입니다. 그러면은 20살짜리는 최대 심박수가 200이죠. 100세면은 120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100세 되시는 분이 60% 심박수를 할 것 같으면은 정상 심박수죠. 거의 그죠? 이게 운동의 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사회적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이 개념이 아니고요. 약간의 건강 나이로 바꿔야 됩니다. 20대인데도 신체 나이를 해보면 60대가 나오고요. 60대도 신체 나이를 측정을 해보면 30대 나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고3 나온 애들 신체 나이 측정해보면 몇 살쯤 나올까요? 고3 수능 친 애들 와서 신체 나이를 해보면 평균 40대로 나옵니다. 10대가 아니에요. 19이 아니고 보통 40대로 나오고요. 걔네들이 운동을 하다가 봐보면 되고 40대에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 해보면요. 보통 신체 나이는 20대 중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이는 사실은 가중치를 좀 둬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은 이 나이를 젊게 해야 되고 젊더라도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나이를 더 둬서 최대 심박수 60% 같으면 뛰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약간 헉거리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에 뛰어야 되는데 왜 30분이고 60분일까? 왜 30분 이상 해야 되고 60분 이하로 해야 될까? 땀이 날 때.
땀 나죠. 15분 정도 지나야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니까 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매일 운동을 하더라도 15분간은 괴로워요. 이 15분만 지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1시간 되더라도 기분이 유지해야 되고 샤워를 하고 나면 기분이 더 좋아요. 호르몬 때문에. 근데 30분간은 요리하면요. 혈액 안에 있는 영양소를 사용을 해요. 지방 분해를 안 한다는 거죠. 30분이 넘어가면 지방 분해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60분이 넘어갈 정도로 지방 분해를 해버리면요. 지방 분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몸에서 에너지 저장하기 위해서 음식을 확 당겨버려요. 그래서 1시간 이상 운동하고 나면은 더 먹어서 또 더 저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장 적정한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요때 하고 나면은 적정하게 지방 분해해서 혈액 속에 에너지도 있고 또 그 에너지 때문에 음식은 당기지 않고 그래서 최상의 시간이 40분에서 50분 최대 심박수 60% 여기에 맞춰서 운동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나왔었죠. 그죠? 걷는 거는 큰 거고 걸으시면서도 앞으로 그럼 어떻게 걸으시는 게 좋다? 자, 역행하게 해서 팔도 위에 올려서 양쪽 팔을 해서 접어서도 흔들어 봐 보시고 간혹 TV에 기행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분들을 인체 육각적으로 봐보면 굉장히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접시 돌리기 하죠. 그죠? 관절 다 쓰는 거. 그죠? 우리가 선조들이 써왔던 관절 범위라는 거죠. 그 관절 범위에서 사용을 해줄 때 몸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더라는 거죠. 생리통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저한테. 이 생리통 환자들한테는 처방을 복부 풀어주고 난 뒤에 좋은 소금만 먹입니다. 거짓말같이 확 나아져요. 신장 기능들이 약해지고 생리통 있는 사람들한테는 앞 시간에 그 얘기 했었죠. 그죠? 우리 몸이 염장되어 있는데 자꾸 저염식 하는데 그죠? 저희들은 거꾸로 시키고 있고요. 여러 질환자들을 제가 만나고 상담하면서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거와 거꾸로 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아토피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는 차게 가라고 그럽니다. 시원한 데 가라고. 저희들 오면은 덥게 가라고 그럽니다. 실내 온도도 저희들은 아토피 환자들 오면은 28도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덥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환장을 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모공이 설설 열리기 시작하면은 역으로 춥다고 합니다. 너무 춥다고 그래요. 몸 안에 있는 한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30도가 넘어가는 공간에서 생활하게 해줘요. 안에 있는 냉기들을 빼주면서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분명히 얼마 안 가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환자들마다 아까 뭐 고혈압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분들한테 처방하는 거는 미네랄 처방입니다. 아까 우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나오셨는데요. 지금은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넘쳐나고 있고요. 미네랄, 식이섬유, 비타민 종류는 부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99%가 부족하대요. 미네랄은. 그래서 비만형 영양실조가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영양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네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미네랄과 효소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를 해냅니다. 분해를 해냅니다. 근데 이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토피 있는 애들은 미네랄 처방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몸에서 엄청나게 나던 냄새가 미네랄 처방을 많이 하고 나면은 일주일 안에 냄새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만큼 독소가 빨리 조화된다는 거죠. 이 미네랄과 아까 이야기했던 토양 미생물과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토양 미생물이 없다 보니까
식물이 섭취해야 될 유기 미네랄이 굉장히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복숭아 하나가 70년대 복숭아 하나에 비해서 미네랄이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을 그래요? 지금 복숭아 몇 개를 먹어야 70년대 우리가 먹던 복숭아 하나 양만큼 미네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5개에서 20개 정도 먹어야 된대요. 아까 해조류 이야기 했었죠. 그죠? 왜 해조류가 좋느냐면요. 바다에 농약 안 치잖아요. 바다는 옛날 그대로고요. 자,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우리 몸도 하루가 다르게 적응해 나가지만 우리 인체는 5,000년 전 우리 선조 인체나 지금 우리 인체나 바뀐 거 뭐 있습니까? 거의 같죠, 그죠? 인체는 거의 같습니다. 단지 외부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거 벌리고요. 자, 운동 치유에서 가장 기본은 중력 저항시키고 습관 반대해주고 결론은 밸런스와 체온.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금 1차적으로 체온입니다. 국가 정책상 뭐 에너지 낭비 때문에 온도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요. 실제 저희들은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 유지하라 그럽니다. 26도 이상에서 생활하는 게 건강적인 측면에서 에너지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그 정도 생활해 줄 때 대사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요즘 해조류들도 네, 예를 들어서 김양식하고 하는데 네, 염산을 뿌리고 여러 가지 해동물을 뿌리는데 네. 그래도 해조류에 뭐 농약 같은 그런 독성이 없다고 그러죠. 대부분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양식을 하는 거와 자연산 상태에서 하는데 아직은 우리 해조류가 자연산 상태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토양에서는 농약을 써버리면 거기에 바로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리지만은 바닷물에서는 빠르게 희석이 되어버리니까 지금 토양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해조류에서는 옛날 우리 선조들이 먹던 그대로의 미네랄들이 거의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 지금 바닷물 속에는 오염이 많았잖아요. 함정 오염이니 뭐 해가지고 그렇죠. 엄청난 지금 인천 앞바다 같은 데는 우리 음식물 쓰레기고 뭐고 버려가지고 지금 해양대 그래서 어종류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최상의 선택보다는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찾아가는 형태지 어떤 최상의 형태는 굉장히 현재는 어렵다라는 거죠. 워낙 지금 최악의 최악이 있으니까 그 최악을 피하는 그 다음 차악적인 방법이 뭔가 그 차악적인 방법이 뭔가를 현재 찾아가면서 해소해 나가는 것이지 물론 최상을 찾으면 더 좋겠죠. 그죠? 거기서 또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또 최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삶는 거하고 대부분 다 삶아가 먹는 거다니까. 네. 미네랄이. 미네랄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미네랄은 네 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아토피 환자들이 채식을 하니까 나아지더라고 해서 그 47년 아토피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간 채식만 했대요. 야채들이 성분이 대부분 성질이 차죠. 더 차게 만들었었어요. 뿌리는 대체적으로 성질이 따뜻하죠. 그죠? 그리고 야채들도 데쳐서 먹는 것이 좋지 생식으로 먹는 것들은 그 안에도 또 살짝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런 기초적인 상식에 의해서 무조건 야채가 좋다고 해서 먹다 보니까 몸을 더 냉하게 만들었었고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균의 기준을 100조의 안에 미생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유산균 나와 있는 것 봐보면은 평균이 100억 마리입니다. 한 개 마시는 게. 간혹 지금 1000억 마리 정도 나온 게 있습니다. 100억 마리가 들어가서 100조가 있는 데에서 영향을 어떻게 미치겠습니까? 거의 못 미칩니다.
거기다가 동물성들은 더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유산균을 처방을 할 때도 요즘은 바이오제닉 종류나 아니면 수피 유산균 정도 되면서 마리수를 굉장히 염두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마리수 좀 나오고 있어요. 적어도 바이오제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마실 때 조 단위 정도가 되게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조 단위가 배설해낸 대사산물이 정도 될 때는 들어가면 굉장히 빠르게 효과가 나오고요. 숫자가 작으면 효과가 그렇게 빨리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무조건 이게 좋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수님 그 유산균이요. 네, 제도 회사마다 그 종균이 다 틀릴 거잖아요. 네네. 근데 틀리는데 만약에 섭취하면서 A 회사, B 회사 같이 먹어도 그 인체에 유익한 거랑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가서 사보면요, 프로바이오틱스 개념으로 사보면은 종류 따라 가격이 비싸죠. 7종류 들어가 있으면 한 7만 원, 3종류 같으면 3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종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 더 좋고요. 필수적인 유산균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들이 성장을 잘할 수 있는 음식을 어떻게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온도고 식이섬유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같은 유산균 대사산물이고 그런 종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을 많이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 유산균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온도와 식이섬유는 반드시 많이 섭취를 해줬을 때 효과가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건강이라고 하는 그 모토를 얻기 위해서는 내 몸의 상태에서부터 일단 출발이 되고요. 네, 내 몸의 현재 상태는 과거에 섭취해 왔던 몸 상태를 결과로 갖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러면 거기에 프로바이오틱스나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섭취를 했을 때 그것만 먹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내 몸의 상태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와 음식의 삼각구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통합을 하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욕조에 우리가 우리 몸을 생각하고 그죠? 욕조에 흙탕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시다. 흙탕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여러 음식 종류, 물론 유산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같은 음식, 같은 종류로 흙탕물로 계속 내버리면은 이 욕조는 계속 흙탕물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원수를 깨끗한 물로 바꾸면은 당장은 흙탕물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 있는 물은 빠지면서 깨끗해지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몸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다른 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적인 부분, 그러나 이 음식적인 부분에서 안에서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성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해주는 운동이나 그런 방법을 병행해 줄 때 몸은 건강하게 돌아온다는 거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복부 찜질 그 목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 교수님께서 원적 개선이 많이 나오는 거를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뭐 추천해 줄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옥돌만 쓰고 있고요. 나머지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다 찾아봐 보니까 대부분 원적외선이 많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았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 정도로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는 좀 착한 가격으로 10만 원대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 30만 원대가 돼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그냥 10만 원 이하인 옥돌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옥돌 자체는 원적외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원적외선이 제일 많은 건 수정이 제일 좋아요. 수정은 그러면은 그 정도 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수정도 나와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수정을 추천할게요. 예. 수정도 물에 하면 잘 데워지죠, 그죠? 아, 예, 네. 좋습니다. 원적외선이 많이 나오는 게 안에 임상결과 분해 능력들은 훨씬 더 빠르대요.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서 하게 되면 수정이 좋다고 하니까. 원적외선이 제일 많이 나와요. 네. 네. 그
유산균을 네. 처음 먹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네. 몸에서 그야말로 스스로 유산균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복용해도 괜찮습니까? 유산균은 안에서도 생태 환경이기 때문에요. 이놈들도 참 야비한 놈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 돼요. 우리가 지금 유해균과 유익균을 구분해 놨는데요. 유해균이라고 해서 꼭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고 유익균이라고 해서 꼭 좋은 짓만 안 해요. 군자라고 해서 꼭 착한 짓만 하는 게 아니고 나쁜 놈이 해서 꼭 나쁜 짓만 안 하듯이 그렇고요. 나머지 70% 정도는 어느 쪽이 우위에 가느냐에 따라가서 이놈들이 같이 흡수려 가요. 만약에 유익균들이 우위가 되면 이 70%는 유익균 쪽으로 활동을 하고요. 유해균으로 가면 유해균 쪽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음식 처방은 초기에는 강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증인권 오는 걸 우리 아토피한 환자들에게 하루에 5배, 10배씩 투여를 해줍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변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점차 줄여주고 난 상태에서 장이 온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식이섬유나 섭취가 잘 돼가지고 번식이 잘 될 것 같으면 점차 줄여 나가주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인스턴트 음식이나 밀가루나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의 음식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유산균은 현대인들은 습관적으로 매일 먹어줘야만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70년대식으로 완전히 돌릴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잠깐만. 네. 저 옥돌 침대는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인체 척각적으로 봐볼 때요. 우리나라는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침대를 썼습니까? 온도를 썼습니까? 온도를 썼었죠. 그죠? 우리 선조들이 썼던 데 따라서 우리 몸들은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침대 문화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요통환자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거든요. 그죠? 그렇게 견주어 생각해 보면은 제 개인 입장에서는 추천을 하죠. 저는 침대 사용 안 합니다. 집사람은 침대 사용합니다. 돌침대 합니까? 아닙니다. 일반 과학 침대 쓰고 있습니다. 돌침대는 자연 아닙니까? 자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돌침대를 하지. 네, 바닥이 딱딱한 상태에 좋은데 집사람이 과학 침대를 들여놨던 이유를 한 달 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넣었는지. 이불 개기 싫은 이유 말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운동에 관련된 이제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는데 네. 운동을 어떤 분들은 뭐 매일같이 하는 게 좋다. 교수님은 아까 이틀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걸 조금 강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나이가 50대, 60대, 70대 되면은 운동을 어느 정도 30분, 60분을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건지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도 2, 3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근육은 사용을 하고 나면은 휴식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한 번 사용하고 나면은 48시간 정도는 휴식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그래서 상체를 한 사람은 하루는 상체를 하고 하루는 하체를 하고 헬스 가는 분들도 분명히 다른 근육을 하지 같은 근육을 매일 하시는 분들은 근기능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 해라 그러고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5일 정도 하는 게 건강 유지에는 더 효과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정도는 쉬어주시고 가장 안 좋은 운동이 일주일에 한 번 몰아치기 하는 운동은 안 하니만 보다가 더 나쁜 걸로 판명이 됐었습니다. 그럼 아까 한 5일 정도 운동을 할 때도 네. 주로 하체로 운동할 때하고 상체로 할 때하고 번갈아서 한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육은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머슬 메모리는 보통 2주 정도 갑니다. 한 번 하고 나면 근육은 2주 정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 잊어버리고 적어도 사용했던 근육은 48시간 정도는 쉬어주고 그 다음 해주는 게 근기능상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를 하게 되면 네. 그걸로 인해서 장내 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내 몸에 좋은 현상들은 나타나는 게 확실하다고 했을 때 네. 그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네. 또 그것을 섭취를 하다가 안 했을 때 네. 그것에 의존하던 장내 환경들이 네. 악화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한시적인 어떤 내 몸의 기능의 회복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 몸의 상태 보전만을 위한 것이냐. 상태 보전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계속 의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능의 호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먹어서 내 몸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점차 양을 줄여가도 내가 정상적인 어떤 생리 환경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요? 아토피안들을 제가 접해봐 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장누수였습니다. 장점막이 얇아져 있었고 장내 유해균들이 굉장히 위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점막을 개선해주는 운동을 시켜주고요. 장내 유산균이 우리 인체에 가장 적정할 정도로 있어줘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장내 유익균들은 많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치명계를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항생제가 들어오면 또 많이 죽어버립니다. 안 좋은 음식이 들어도 많이 죽어버립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적정한 형태의 유산균, 세균총을 형성만 해준다면 외부에서 유산균을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근데 내 몸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많이 악화가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게 악화되어 있겠죠. 그죠? 그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악화가 많이 되었느냐, 저희들이 모르다 보니까 사실은 초기에는 5배, 10배 투여를 해서 뒷날 똥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똥이 어떻게 되느냐, 똥색이 어땠느냐, 물기가 어떻겠느냐, 뜨느냐, 깔았느냐, 모든 걸 종합 점검을, 똥을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해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 완화가 되어 가면은 줄이 나가고 정리해 나가는 그 사람의 정상적인 장 기능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은 조금 과다하게 투여를 해서 나가고요. 그 뒤에는 그게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 아까처럼 장내 온도를 올려주고, 네, 그 다음에 식이섬유 해주고 운동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안에 37도가 유지가 되고 식이 습관이 좋아질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덜 되고 식이섬유 섭취가 작고 수분 섭취가 작다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계속 더 먹어줘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의 면역력들을 만드는 면역에 대한 호르몬 컨트롤은 뇌에서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면역 물질은 어디서 만드는가 봐보니까 장내 세균이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면역과 장 건강을 굉장히 가져가고 아토피와 유산균을 필수로 가져가는 이유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면역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장내 세균이 면역 물질 생성에까지 관여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누구에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줄 때에는 네. 그 본인이 네. 이 유산균을 먹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 상태에서 본인이 그 양을 조절함에 따르고 음식 섭취물의 조절에 따르는 그런 상태에 따른 몸의 변화를 네. 분명히 인지를 해야 네. 거기에서 좋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거 얼마 먹으면 되겠다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회장님이, 이게 청인 회장님이 아토피한 2명한테 정말 청인 제품을 많이 저렴하게 공급을 해줬었어요. 식사 대용이 아니라 무지막지 먹었었어요. 한 명은 효과가 금방 나오고 한 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장내 환경이 안 좋았다는 거죠. 옥돌러서 풀고 나서부터 아주 급격하게 환경이 좋아지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견주어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전인 건강이라 했었잖아요. 그죠? 관계를 갖고 있다는 네, 모든 것들은 음식도 좋은 음식, 생활 환경도 좋은 생활 환경, 적정한 운동, 거기서 장내 생태 환경까지 좋게 해줄 때 시너지가 나는 것이지 어느 거 하나 부족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 기능들이 많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교수님. 네. 저 오늘 강의는 잘 들었습니다. 네.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던 바와 공감하고 상당히 좋은데 이거를 80일 정도가 됐지만은 올해부터 노인 건강 지도사로서 제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네.
160개 논회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강의를 이제 3월 3일부터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이거 기록만 가지고 이래 하고 그것도 좋지만은 이론이 들어서야 되겠더라고요. 네. 논리론에.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뭐 저서나 혹은 뭐 참고될 만한 자료가 어디 있고 있으면 아니면은 좀저딴 데 어디 강의하는 데 있으면 어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네. 여기 지금 일기 지도사 하신 분들이 여기서 마치지 마시고 네. 여기가 하나의 모임이 돼서 매월 정기적인 특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제가 커리와 강사 섭외를 제가 그 했기 때문에 원하시는 강사분들을 정말 같이 이런 운동적인 차원에서 저는 기부하는 형태대로 많이 초빙해서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제발 3주 끝나고 난 뒤에 모여서 우리는 보수교육 차원에서 이번 달은 어디에서 무슨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그분들 실비만 해서 초빙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은 이게 보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제가 언제든지 오픈을 해주고 있고요. 또 전국에 제가 다니면서 이 테마가 아닌 여러 테마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다 하면은 다른 거 오늘도 제가 다른 데 약속이 있었는데 다른 데 취소하고 왔었거든요. 제가 원래는 3주차 강의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든 불러만 주시면은 1순위로 해서 달려와서 자료를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